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함수를 가지고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좀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그때 1번이라고 적었었나요? 그래서 오늘은 2번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2번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수열은 네모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모다. 뭘까요? 음, 제가 여기에 네모를 둔 이유는 함수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왜 함수라고 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제곱수 아시죠? 제곱수. 그러면 1은 빼고 2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4, 9, 16 맞나요? 예, 25, 36, 49 등등등 가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적혀 있는 이 수를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했고요. 둘째 항까지만 적을게요. 이것을 기호로 우리는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더 간다면 더 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십시오. A1이라고 하는 이거를 저는 1로 보겠습니다. A는 2. 그러면 3, 4, 5, 6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은 어디에 대응됐나요? 그렇죠. 4에 대응됐죠. 2는 9에 대응됐고요. 3은 16에 대응됐고 4는 25에 대응, 5는 36, 6은 49에 대응되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는 우리가 2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25는 5의 제곱, 36은 6의 제곱, 49는 7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를 더하고 제곱하는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AN이라고 하는 n번째 항, 다시 얘기하면 일반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요. 이 형태로서 결국에는 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되고 있다?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대응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또 무엇이냐? 1부터 우리가 지금 n까지 대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둘 수 있냐? 바로 이렇게 가는 함수 f를 잡을 수가 있고요. f에서 지금 밑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자연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위에는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실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둘게요. 그렇다면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함수 f를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n이 됐을 때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겠지만 이보다도 더 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은 함수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대1 대응입니다. 예. 왜냐면 함수값이 물론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함수도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1대1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수열은 함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맞나요? 네,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네이버 TV에 올렸던 첫 번째 영상이기도 한 등차 수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살펴볼게요. 빠르게. 자, 어떤 수가 있냐면 저는 어떻게 써볼 예정이냐면 다음과 같이 써볼게요. 5, 8, 11, 14, 17, 20, 23 등등등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규칙 찾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더하기 3하면 8, 더하기 3하면 11. 계속 3씩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도 23이 되기 위해선 3을 더한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똑같이 3을 더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5라는 숫자가 첫 번째 항이면 n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일단 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등차 수열을 알아야 하니까 그럼 등차는 무엇이냐? 등차. 등차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한다 라고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던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웃하는 두 항이 일단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웃하는 두 항은요. 정말 이웃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웃하는 두 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8과 11도 이웃하고 있고요. 또 11부터 14까지 이 부분도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처럼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이웃하는 두 항이라고 저는 이제 의미를 칭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가요? A 아이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뺀 값이 지금 얼마? 3이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뺀 값도 얼마인가요? 3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뺀 것도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갔을 때 a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 n번째 그러니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러한 값도 3으로 일정할 거다. 됐나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놀랍게도 빼면 나옵니다. 빼면 돼요. 뺀다고? 어떻게 빼길래 뺀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옮기면 됩니다. 옮겨 볼게요. 옮기니까 이게 또 글씨가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써야지. 자, 그러면 자 A2에서 A1을 빼면 3, A3에서 A2 빼도 3, A4에서 A3 빼도 3, 쭉 가서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퀄 3. 이 과정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자, 뺀다 그랬죠? 더하겠습니다. 더해야 정확하게 계산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지워보겠습니다. A2 지워지죠. 그쵸? A3 지워집니다. A4도 지워지겠죠. 그리고 AM도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될까요? 그쵸? A 첫 번째 남고요. AM 플러스 1 남습니다. 그리고 이 3은 몇 개일까요? 그쵸? N개입니다. 그러면 3이 N번 더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곱하기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 n 플러스 1 빼기 A 1은 3n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A n 빼기 A 1은 3의 n-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A1을 넘겨보면 A1 더하기 3의 n-1 어때요? 일단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지금 살펴봤고 정의를 가지고 다 더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했는데 n 플러스 1을 n으로 맞추려고 보니까 하나 부족한 현상 확인했죠? 이항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3은 뭐가 되느냐? 일정한 수죠. 일정한 수. 이걸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를 거다? 공차라고 부를 거다. 공차. 공은 일정하다의 내용으로 여기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항이 있고요. n-1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공차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D라고 표현할 거예요. D. D는요. 차이를 뜻하는 영어 difference의 첫 글자에서 따왔는데 그 D가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3이라고 지금 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의할 때 좀 올려 볼게요. 올려 볼 수가 없겠구나. 죄송해요. 그러면 이웃하는 두 항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면 A n 플러스 1 빼기 A n은 공차 D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일반항 AN은 A1 더하기 n-1 곱하기 D. 그러니까 D 때문에 결국에는 n차 아니죠. n을 변수로 갖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그러한 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등차 수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개념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까지 제가 일단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게 되는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3번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 3번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 그 개념도 덩달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에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하고 등차 중앙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